아이고 씨. 큰일 나네. 끝났네. 다시 해야 되네. 선생님이 오늘 저기를 해놨거든요. 도시락 싸놓고 놨거든요. 아빠가 회식한다 그랬는데 회식이 취소됐대요. 회식이 취소돼서 집에 있는데 아빠 술 먹으러 나갈 거니까 자기 혼자 밥 먹겠다고 그러고 있는 건데. 빨리 안 들어와. 무슨 일이야? 아니 저희가 진짜 학교가 늦게 끝나요. 학교가 늦게 끝났구나. 너 맨 앞에 앉아. 저 유리 옆에 앉았는데. 아니야. 네. 아니 저 진짜 저희 해결책을 야자 끝나자마자 튀어나왔는데 해결책을 세워냈어요. 저그 학교에 물리적 소리가 너무 많아. 쌤 가방이 너무 무거워요. 제가 그래서 오늘 안 늦으려고 다음 주부터는 해결실을 하고 다른 거 같이 와서 여기서 정독실에서 그래. 공부를 하다가 오는 저희 거예요. 그러기로 했어요. 9교시 안 하고 맞아요. 여기서 공부하기로. 9교시는 뭐야? 9교시까지 제가- 하면은 6시 한 30분에 끝나는데 버스를 50분에 탔어요. 저희 버스 40분 있어요. 그러니까 40분이랑 40분. 사실 아. 미친 줄 알았어요, 진짜. 어. 해결책을 생각해냈어요. 그래. 일단 238페이지 238번 볼게요. 그림 가는 혈중 ADH의 농도에 따른 니은의 삼투압에 대한 기억의 삼투압의 비를 얘기하는데 보자. ADH의 농도가 높아졌어, 얘들아. X축 ADH가 높아졌어. ADH가 뭐야? 승윤아? 뭐를 재흡수해? 수분을 몸으로 재흡수하지. 수분을 재흡수했을 때 어디의 농도가 높아져? 삼투압은 농도잖아. 누구의 농도가 높아져? 물을 재흡수하면? 그래. 야, 물속으로 재흡수를 했어. 내 몸뚱아리가 물을 재흡수했어. 그럼 내 몸속에 물의 양이 많아졌잖아. 그럼 내 몸뚱아리의 농도는 진해질까? 흐려질까? 흐려지겠지. 그럼 누구의 농도가 진해져야 돼? 오줌. 그럼 ADH가 커졌어. 그러면 Y축이 분자가 커져야지만 커지는 거지. 그럼 분자가 누구야? 기억의 삼투압이잖아. 그치? 그럼 기억이 누구야? 오줌의 삼투압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니은은 거꾸로 뭐가 되겠어? 혈장 삼투압이 되겠지? 요거 이해했어? 쭉 했어. 이제 옆에 봐봐. 나는 니은이 혈장이라고 그랬어. 혈장 삼투압이 커지면 혈중 ADH가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어. 그럼 실선은 정상인데 A를 봐봐. A는 혈장 삼투압이 그렇게 높지 않죠? 근데도 ADH가 막 뭐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지? 그럼 A는 일단 뭐 한 사람이야? 병원에 가야 되는 사람이야. 문제가 있는 사람이잖아?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볼게. 됐습니까? 그러면 기억은 오줌의 삼투압이다. 맞고 A는 보자. A는 전체 혈액량이 정상보다 증가한 상태다 라고 했는데 봐봐. P1일 때 쭉 올라가 봐. P1일 때 쭉 올라가 봐. P1일 때 쭉 올라갔어? 잠시만요. 볼게요. 이제 보자. P1일 때 쭉 올라갔어? 봤어? 그러면 똑같은 삼투압이야. 우리 몸의 농도가 높단 똑같이 P1이란 말이야. 삼투압이 농도가. 그런데 A라는 사람은 재흡수 호르몬을 많이 분비하지. 오케이? 농도가 같은데 왜 재흡수를 많이 시키려고 하겠어? 피의 양이 적은 거야. 물의 양이 부족하니까 내 몸속에서 피가 부족한 거야. 피가 부족하니까 물을 재흡수해서 피의 양을 뭐 하려고 그래? 늘리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재흡수 호르몬을 늘리는 거야. 이해갔니? 그러면 A는 전체 혈액량이 지금 부족하니까 물을 재흡수해서 혈액량을 늘리려고 한다 그랬죠? 이해했니? 그러면 A는 전체 혈액량이 정상보다 증가한 상태가 아니라 감소한 상태야. 이렇게 해야지. 다음에 정상일 때 봐봐. P1하고 P2를 봐봐. ADH가 나오면 오줌 생성량은 오히려 어떻게 돼야 돼? 줄어들어야 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정상일 때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은 P1일 때가 P2일 때보다 더 많다. P2일 때가 더 적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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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까지 방어를 최대한 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기출픽 방어까지 마무리해가지고 시험 대비 그 내용 한번 정리는 끝나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학교들이 거기까지 아마 방어작용까지 시험이 나올 거라서 거기까지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앞에부터 다시 문제풀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기본적으로 자이스토리를 기본 베이스로 하고 수능 특강하고 O2를 부가적으로 숙제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잘 봐봅시다. 오늘 방어. 뭐? 너 없구나. 이런 씨. 잠깐만. 봅시다. 이제 방어작용. 어? 적당히 찾아. 35쪽이야. 보자. 방어작용을 보면 거기 이제 질병을 일으키는 인자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병원체라고 하죠. 그 병원체에 대항하는 뭐 인자들을 가지고 면역작용을 하는 인자들을 얘기한다. 뭐 이런데 그 위에 거는 뭐 크게 의미 없고요. 질병의 구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질병은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질병의 구분을 보면 질병은 감염성 질병과 비감염성 질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감염성 질병은 전염이 되는 거야. 그 원인이 뭐래? 병원체라고 나와 있죠. 병원체에 뭐가 있어? 나 지금 뭐에 걸렸어? 감기에 걸려 있잖아. 감기는 뭐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죠. 그럼 병원체에는 바이러스가 있을 수도 있어.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어? 세균에 감염될 수도 있죠. 그치? 세균이 있을 수도 있고 곰팡이나 기생충 같은 것들. 이해갔어? 요런 것들을 우리가 병원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핵에 걸릴 수도 있고요. 결핵은 바이러스. 그 다음 독감. 아니다. 결핵은 세균이다. 세균이고 그 다음에 독감은 바이러스고 이런 것들. 아시겠죠? 그 다음 비감염성 질병은 전염이 되지 않습니다. 원인은 우리가 생활 방식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유전적인 영향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암. 우리 부모님이 암이면 내가 암이 걸릴 확률이 50% 이상 되죠. 다음에 우리 엄마 아빠가 고혈압이야? 그러면 내가 고혈압이 될 수 있는 확률이 50% 이상이 되죠. 왜냐하면 그 혈압이나 암은 뭐 유전적인 영향들을 크게 받는 거고요. 혈압 같은 경우에는 환경적 영향들을 많이 받는데 고혈압이라는 것은 짜게 먹거나 또는 뭐 그런 생활 방식에서 그런 비만한 그런 생활 방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식생활이 굉장히 중요한데 식생활이 되게 짜게 먹는 거야. 그러면 엄마가 짜게 먹고 아빠가 짜게 먹으면 나도 짜게 먹잖아. 그러니까 나도 고혈압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이런 생활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병원체의 종류와 질병을 보면 첫 번째 세균, 박테리아라고 하는 세균은 세포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포예요, 얘는. 근데 단세포 원핵 생물이에요. 단세포 원핵 생물이니까 뭐야, 얘들아? 세포가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핵이야. 핵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원핵, 핵이 있어, 없어? 없는 거죠. 핵이 없어요. 핵막이 없어서 핵이 없다라고 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세포 원핵 생물이고 세 번째 핵이 없다. 지금 세균하고 있잖아. 세균하고 있잖아. 핵이 없다. 3번에 핵이 없다. 다음에 DNA가 그래서 이렇게 세포가 있으면 이제 병원체를 보면 첫 번째 세균을 보시면 세균은 이렇게 인지질 이중충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렇게 단세포 생물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핵이 있잖아. 이렇게 그런 핵이 없어. 핵이 없으니까 유전물질이 이렇게 어디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 세포질에 둘러싸여 세포질 안에 그냥 존재를 해야 돼. 이해갔니?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 DNA가 세포질에 존재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DNA가 세포질에 존재한다.
다음에 세균의 번식 방법은 뭐냐면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이분법이라고 하는 분열법으로 번식을 합니다. 세균은 분열법이라는 것은 무성생식의 하나인데 하나의 세포가 세포 분열을 하면 뭐가 돼? 2개 된다고 그랬지? 요게 또 세포 분열하면 몇 개 돼? 2개, 2개 이렇게 체세포 분열을 계속 해가는 거야. 이게 체세포 분열이 곧 생식이 되는 방법을 우리가 분열법이라고 합니다. 알겠어? 그래서 얘네들은 분열법으로 번식을 하기 때문에 환경만 맞으면 환경 조건이 적합하면 굉장히 빠르게 증식이 가능한 것이 이 세균이야. 알겠어? 그래서 내 몸에 세균이 하나 들어왔는데 내 몸 상태가 세균이 번식하기에 너무 좋아. 환경이 너무 좋아. 그럼 내 몸에서 세균이 많이 번식하는 거죠. 알겠어요? 다음에 효소가 있어. 얘는 원액 생물이잖아. 생물의 특징 3가지. 얘들아, 우리 생물의 특징 3가지. 뭐였어? 첫 번째, 무슨 구조를 갖고 있어야 돼? 세포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 유전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어야 돼.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려면 뭘 가지고 있어야 돼? 효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얘는 원액 생물이니까 세포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효소가 있어서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해서 증식을 할 수 있어. 외웠어? 그 다음 얘 뭐가 있어? 핵산이 있잖아. DNA, RNA와 같은 핵산이 있잖아. 그러므로 얘네들은 유전과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 있어. 그러니까 생물의 특징이 나타날 수 있어. 알겠지? 그 다음에 질병은 일부의 생물은 생물의 조직을 파괴하거나 독소를 분비해서 질병을 유발한다. 뭐냐면 세균이 내 몸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세포로 세균이 들어가겠죠. 그럼 그 세균 안이 독소를 분비할 수도 있고요. 우리 세포에서 증식을 하면서 다른 세포로 뭐 해야 돼? 넘어가야 되는 거지. 이거 넘어가면서 그 세포를 파괴하기도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세균에서 혹시 몰라서 하나 더 넣을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포벽이라고 하는 것은 중학교 때 배웠죠. 후형질의 하나인데 이 세포벽은 보통 식물세포에만 있어. 식물세포 이렇게 세포벽 있잖아. 형태를 유지하는. 그런데 세균에도 뭐가 있느냐? 세포벽이 있어요. 세균에도 세포벽이 있어서 세균이 스스로 막 증식을 할 수 있는 거야. 세포벽이 없으면 남에게 공격을 받아서 세균이 증식을 잘 못하는데 세포벽이 있으니까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자기가 막 증식을 할 수 있는 거야. 알겠니? 근데 세균의 세포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셀룰로스 이런 게 아니고요. 펩티도글리칸이라고 하는 세포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시겠어? 그러면 우리가 세균이 내 몸에서 증식하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뭘 먹어? 감염되면 뭘 먹어? 세균에 감염되면 뭘 먹어? 어떠냐? 항생제 먹잖아. 항생제. 그치? 항생제를 먹으면 내 몸에서 세균이 증식하지 못하게끔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항생제는 대표적인 항생제가 뭐야? 아, 이런 거 가지고 주제 탐구 하나 써. 뭐야? 대표적인 항생제. 페니실린이잖아. 페니실린 누가 발견했어? 제1차 세계대전에서 그 플레밍인가 의사 아저씨가 발견한 거 아니야. 그래서 세계 제2차 대전이 나타났을 수도 있대요. 왜냐면 치료를 잘해서 군인들이 별로 안 죽어가지고 군인들이 많이 죽었으면 2차 대전이 안 일어날 수도 있었잖아. 근데 뭐 치료를 해줘서 일어났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뭐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렇대요. 아시겠니? 그런데 그 항생제의 역할이 뭐냐면 내 몸에서 세균 증식을 막아주는 거잖아. 어떻게 막냐면 내 몸에서 세균이 만들어져서 증식을 했지. 그럼 뭘 형성해야 돼? 세포벽을 형성해야 정상적인 세균이 되는 거잖아. 그런데 그 세포벽 합성을 억제해. 페니실린이. 항생제가. 그럼 내 몸에서 세균이 증식을 하더라도 세포벽이 합성이 안 되니까 그만큼 뭐 세균이 증식을 완벽하게 할 수가 없잖아. 이렇게 해서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방식이야. 알겠습니까? 항생제는 그래서 거기 있죠. 항생제로 치료한다라고 하죠. 이해갔니? 항생제는 어떻게 세균을 억제시킨다? 뭐의 합성? 세균의 세포벽의 합성을 억제한다.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야. 거기 항생제 치료라고 써있잖아. 잘 봐 좀.
세균의 세포벽 억제. 잘 듣고 따라오세요. 두 번째, 바이러스. 바이러스 특징. 야, 바이러스는 생물이요, 생물이 아니요? 우리 첫 시간에 배웠잖아, 처음에. 바이러스는 생물이요, 아니요? 아니라고 그랬지? 왜? 얘네들은 비세포 구조기 때문에 그래. 비세포 구조라는 것은 뭘 안 가지고 있다는 거야? 세포막 없다는 얘기잖아. 바이러스는 뭐하고? 핵산하고 뭘 가지고 있어? 그냥 단백질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내 몸에 들어왔을 때는 숙주의 효소를 이용해서 자기 증식을 할 수 있지만 공기 중에 떠다니는 바이러스는 그냥 소금과 같은 결정일 뿐이라는 얘기야. 소금은 암염이라고 하는 결정인 거고 있잖아. 얘는 그냥 단백질, 큐브, 단백질이라고 하는 결정체인 것 뿐이야. 아시겠어? 이해했니? 그럼 거기서 볼게요. 첫 번째, 바이러스 비세포 구조를 가지고 있고 크기는 세균 여과기를 통과할 수 있대. 그럼 세균보다 크기가 큰 거야, 작은 거야? 작다. 이거야. 그래서 세균보다 작다. 구성, 뭐하고 뭐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들아? 핵산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 그래서 핵산에는 뭐하고 뭐가 있냐면 핵산에는 우리 유전물질은 뭐하고 뭘 가지고 있는 거야? DNA하고 RNA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유전물질인 DNA 또는 RNA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 그럼 바이러스는 생명이다, 생명체가 아니다? 아니지. 거기에 특징이 나와 있어.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형이야. 왜냐? 생물적 특징이 있긴 해. 유전과 증식이 가능해. 숙주 안에서 자기 복제해서 증식 가능하죠. 그리고 뭐가 나타나? 유전이 된다는 건 자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또 그 핵산의 변이에 의해서 돌연변이도 나타날 수가 있어. 3번 돌연변이. 이해갔니? 3번에 돌연변이가 나타날 수 있는 것도 생명의 특징이야. 바이러스에. 이해갔니? 그래서 올해 감기에 걸렸다고 해서 예방접종을 안 하면 내년에 또 감기에 걸릴 수 있지. 변종인 바이러스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 알겠어? 그 다음 2번. 숙주에 기생할 때만.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가서 사는 걸 우리가 기생이라고 해. 숙주 몸에 기생할 때 물질 대사가 가능해. 어떻게 가능하느냐? 그 숙주의 효소를 이용해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다. 이거야. 이해갔습니까? 그럼 바이러스의 생물적 특징 첫 번째. 뭐라고요? 유전과 증식이 가능한 이유는 유전 물질을 갖고 있어서. 됐어? 그리고 증식이 가능한 이유는 숙주 몸에서 숙주의 효소를 이용해서 자기 증식이 가능해. 물질 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에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서 돌연변이도 가능해. 이거는 생물적 특징이야. 하지만 바이러스를 생명체라고 부를 수 없는 이유는 무생물적인 특징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 어떤 특징이 있어? 세포 구조가 아니다. 그쵸? 비세포 구조다. 그래서 핵이나 세포 내 소기관들이 없어. 다음에 숙주 밖에서는 물질 대사를 할 수 없어. 왜? 효소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스스로 물질 대사가 안 돼. 그냥 숙주 밖에서는 단백질 결정체로만 존재할 뿐이야. 대표적인 바이러스성 질병은 뭐가 있어? 대표적인 바이러스성 질병. 감기, 독감 이런 거. 알겠어? 거기 다양한 바이러스가 보이시죠? RNA 바이러스. 우리 코로나이지 코로나. 코로나가 대표적인 RNA 바이러스거든요. 사스 들어봤지? 메르스 들어봤지? 이런 것들이 다 코로나, RNA형 바이러스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DNA형 바이러스는 아데노바이러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다음에 증식을 볼게요. 증식은 그러면 바이러스는 내 몸에서 어떻게 증식을 하는지를 보시면 여기에 세포가 있잖아. 단백질 결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핵산을 갖고 있는 바이러스가 내 세포에 딱 붙었죠. 그러면 바이러스가 지가 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가 이 핵산만 집어넣어요. 이렇게 핵산만 이렇게 집어넣어. 단백질 껍데기는 이게 밖에 있는 거야 그냥. 그러면 이 핵산이 들어가서 자기 증식을 해. 어떻게 자기 증식을 하느냐?
이 대장균이라고 하는 그 세포 속에 있는 효소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기 증식을 한다는 건 자기와 똑같이 생긴 애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단백질 껍데기까지 다. 자신의 유전 물질을 이용해서 효소의 효소들을 이용해서 만들어. 근데 이 세포에 이 바이러스가 겁나 넘치게 많아졌지? 그럼 어떻게 돼? 옆집 세포를 어떻게 해야 돼? 이사 가야 되겠지? 이사 가려고 하는데 그냥은 못 가잖아. 어떻게 해야 돼? 이 세포를 터뜨려야지. 세포가 터져. 그럼 이 세포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세포가. 다치겠지. 아픈 거지. 세포가 파괴가 된 거지. 그럼 얘가 옆으로 또 이사해. 이사할 때 단백질 껍데기는 절대 들어가지 않아. 뭐만 들어가? 유전 물질만 들어가. 그래서 정상적인 바이러스가 돼서 나와. 나오면서 옆집으로 가. 또 뭐 해야 돼? 자기가 있던 곳을 터뜨려야 되겠지. 세포를 또 파괴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세포들을 파괴해서 내 몸이 아프게끔 하는 것이 바이러스다. 이거야. 아시겠지? 다음에 질병은 숙주세포 내에서 증식한 후 숙주세포를 파괴해서 질병을 유발하는데 감기, 독감, 간염, 광견병, 홍역,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뭐야 이거? 에이즈 이런 거 있지? 이거서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그러면 아까 전에 세균에 감염되면 뭘로 치료한다 그랬어? 항생제로 치료하지. 그러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뭘로? 타미플루로 치료하잖아. 그 타미플루가 뭐가 되는 거야? 항바이러스제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바이러스가 숙주세포에 침입했을 때 그 증식하는 걸 억제시켜주는 게 항바이러스제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바이러스는 뭐가 많아? 돌연변이가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이러스에 적당한 치료제가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변종이 나오기 때문에 딱 적합한 치료제는 없고 이제 대증적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원생동물. 원생동물은 모기 같은 거 얘기하는 거야. 모기, 아메바 막 이런 거 있지. 들어봤지? 아메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원생동물은 핵을 가지고 있어. 핵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뭐야? 이렇게 원생동물은 내가 이렇게 글씨를 크게 쓰는 사람이 아닌데 글씨가 쬐끄맣다고 그래서 이제 크게 써주기로 했어. 세포가 있잖아. 그치? 세포에 뭐도 있어. 이렇게 핵도 있어. 이거 핵 속에 유전물질을 이렇게 갖고 있는 핵이 있어. 그럼 여기에 세포 내 소기관들이 막 있겠지. 리보솜도 있고 소포체도 있고 골지체도 있고 뭐 이런 애들이 있는 거. 이거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런 애들을 우리가 진핵생물이라고 하거든요. 얘네들은 핵을 가지고 있는 진핵생물입니다. 주로 열대 지역의 매개 곤충을 통해 인체 내로 침입해서 질병을 유발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말라리아예요. 모기에 의해서 전파되는 거. 아시겠어요? 또 수면병. 수면병은 계속 잔대요. 기면 증상을 계속 하는데 그게 심하면 죽는답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그 뭐 모기나 뭐 곤충, 열대지방의 곤충에 의해서 전파되는 거를 얘기한대요. 다음에 4번 곰팡이. 곰팡이는 핵을 가지고 있는 진핵생물입니다. 그 다음에 균사로 이루어져 있고 포자로 번식을 해요. 얘는 포자로 번식을 하는데 포자가 인체 내로 들어와 번식을 하면서 질병을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격벽이라고 하는 세포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무종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겠죠. 곰팡이로 인한 질병. 그 다음에 프라이온. 프라이온은 바이러스보다 크기가 더 작은 단백질 알갱이야. 단백질 입자. 얘는 감염성 감염 입자인데요. 감염성 감염 입자인데요. 아닌데 감염 아닌데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단백질성? 아니야. 접촉성. 미안합니다. 접촉성. 접촉이 뭐야? 붙는다는 얘기야. 그치? 접촉성 감염 입자인데요. 정상 프라이온이 변형 프라이온과 접촉하면 변형 프라이온이 돼요. 여기는 정상 프라이온이라는 프라이온 자체는 단백질이야. 그러면 정상 프라이온이 있는데 좀 이따 볼게요. 네. 정상 프라이온이 있어. 얘가 단백질이야.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변형 프라이온이 생겼어. 내 몸뚱아리에. 얘네들이 이렇게 붙어.
프라이온이 모여 있으니까. 그러면 정상과 비정상이 붙었는데 접촉이 되면 이 정상 프라이온이 비정상 프라이온으로 바뀐다 이거야. 그럼 선생님 프라이온이 정확하게 뭐예요? 프라이온은 척추동물의 신경 조직에 분포하는 단백질입니다. 알겠어? 척추동물의 신경 조직에 분포하는 단백질인데요. 그 신경에 있는 거야, 신경. 뭐 뇌신경이나 척수신경 같은 그런 신경에 있어. 그런데 그 단백질에서 무슨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변형 프라이온이 나타난 거야. 그러면 그 접촉되어 있는 프라이온들이 계속해서 변형 프라이온이 되면서 우리의 신경 조직이 파괴되어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프라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경계 질환을 발생하게 되고 뇌가 뽕뽕뽕 구멍이 뚫려. 이거 무슨 병? 광우병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는 거야. 광우병. 광우병. 광견병 아니요. 광우병이야. 알겠어? 그래서 신경조직의 그 변형 프라이온으로 인해서 뇌조직이 이렇게 스펀지처럼 구멍이 뻥뻥뻥뻥 뚫리는 걸 얘기해요. 오케이? 이게 처음 나온 게 뭐냐면 옛날에 우리가 동물성 사료를 지금 그 소들이 뭘 먹어? 소나 돼지가 사료 먹잖아. 근데 옛날에 이제 생각을 했던 거야. 소나 돼지들은 초식 동물이니까 풀을 먹고 자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도 풀만 먹으면 쬐깐하지. 근데 고기를 많이 먹으면 키가 어때? 겁나 커지지.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 영국이나 유럽인들이나 미국인들이 생각을 한 거야. 아주 그 100년 전 이때쯤 그럼 얘네한테도 고기를 주면 단백질을 많이 주면 단백질 사료를 주면 뭐를 하는 거야? 얘네도 끄끄끄끄 크기가 커져서 생산량이 동물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겠구나 사육에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우리는 소 한 마리를 잡잖아? 너 소 한 마리 잡으면 우리가 안 먹는 부위 있냐? 우리나라에서? 승윤아? 야 봐봐. 소를 한 마리 잡았어? 소 머리는 깨끗이 씻고서 푹 고아서 소머리국밥을 해먹지. 그치? 소머리국밥을 해먹고 거기에 소의 혀는 우설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고급 요리에 쓰잖아요. 안 먹는 게 없지 머리에서. 그쵸? 그 다음에 소 다리도 먹지. 우족으로. 다음에 소 등심, 안심 뭐 할 것 없이 다 먹지. 우리 또 뭐도 먹어? 소의 내장도 먹어. 니네 가가지고 곱창 먹잖아. 화사처럼. 그래? 그렇지 않아? 위도 먹고 다 먹잖아. 대창도 먹고 뭐 막창도 먹고 다 먹잖아. 그치? 거기에 또 뭐도 먹어? 하물며 우리는 속꼬리까지 먹잖아. 속꼬리도 푹 가가지고 뭘 먹어? 먹잖아. 그치? 우리 안 먹는 거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소한테 이런 동물성 사료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감히 생각하지도 못할 일을 유럽이나 미국 애들은 뭘 먹어? 소를 먹으면 스테이크만 먹잖아. 걔네들이 속꼬리 먹는 거 봤어? 가서? 안 먹어. 걔네가 소머리 먹는 거 봤어? 안 먹어. 걔네는 안심, 등심 뭐 이런 것만 먹겠지. 그러니까 안 먹는 부위가 너무 많잖아. 그러면 소를 잡았는데 먹는 부위를 빼고 안 먹는 부위가 너무 많은 거야. 그걸 어떻게 쓰레기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느냐? 걔네를 말려요. 말려서 갈아버렸어. 갈면 수많은 단백질들이 거기에 있겠죠. 그거를 옥수수하고 섞어. 다시 갈아. 그래서 동물성 사료를 만들어서 동물한테 먹인 거죠. 그런데 그 안에는 신경조직에 의한 뭐 그런 프라이온들이 있었겠지. 그게 갈려져 있었겠지. 그러다 거기에서 이제 변형 프라이온이 생겼을 수 있잖아. 그런 것들이 그 동물들이 먹었을 때 그게 이제 흡수가 돼서 어디로 가? 변형 프라이온과 정상 프라이온이 이제 변형된 프라이온들이 감염이 되는 거야. 그 소들이. 그래서 소의 뇌가 갑자기 어떻게 됐어? 구멍이 뽕뽕뽕뽕뽕뽕 뚫리는 광우병이 생기게 된 거야. 그게 1970년대, 80년대 초인가 70년대에 처음 발견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그 원인이 그런 원인인가라고 막 연구를 하고 있었거든.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 가장 좋아하는 너네들이 좋아하는 뭐야? 맥도날드 햄버거. 햄버거에 어떤 패티를 써? 소고기 패티를 쓰죠. 소고기 패티를 썼는데 그게 이제 인간에게 전염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몰랐었어요 그때는. 근데 외국에서 소고기 패티를 쓸 때 우리나라 요즘엔 안 그래. 요즘엔 좋은 고기를 써.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먹어도 돼. 근데 옛날에는 그냥 소의 안 먹는 부위를 다 갈아버리는 거야. 왜냐면 좋은 것만 어떻게 안심 햄버거를 먹을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 엉덩이 살, 무슨 살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갈아버리는 거야. 같이. 그렇게 갈아서 그냥 그런 햄버거들을 많이 먹잖아요. 외국인들은. 그랬더니만 어떤 여자애가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얘가 픽 쓰러진 거야. 그래서 걔를 병원에 데려가가지고 찍었어. CT 같은 걸 찍었는데 이 뇌가 그 광우병 걸린 소의 뇌하고 비슷한 거야.
이건 전염이 된 거잖아. 그러면서 이제 인간에게 광우병이 전염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계속해서 연구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감염이 변형 프라이온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해서 감염된 소들 왜 광우병 나타났다라고 하면 그 지역의 수입 안 하잖아요. 모든 나라에서 그러한 이유들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 왜냐면 우리나라 소들은 뭐만 먹어? 풀만 먹잖아. 그러니까 풀 먹었을 때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같은 척추동물의 변형 프라이온이 내 몸에 흡수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외국 소들이 그런 게 좀 많았던 이유는 그 동물성 사료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절대 동물성 사료를 쓰지 않습니다. 다 식물성 사료만 그래서 써서 안전하게 드셔도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스크래피병, 양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양에서 나타나는 걸 스크래피병. 그 다음에 사람에서 나타나면 크로이츠펠트 야코프병. 그 다음에 광우병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답니다. 알겠어? 이거는 좀 여담이긴 한데요. 과학자들이 태평양에 있는 무인도에 갔어요. 태평양에 있는 무인도에 갔는데 그 무인도에서 이제 이렇게 막 다 벌거벗고 이렇게 막 원시 부족처럼 살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의 이렇게 행동을 봤더니 광우병 사람들처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연구를 해봤더니 그런 사람들이 약간 광우병 같은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에서 나타났을 때 그게 크로이츠펠트 야코프병이 된 거거든요. 그 사람 이름이야, 발견한 사람. 근데 거기에 식문화를 이렇게 봤대요. 식문화를 이렇게 봤더니 어떤 식문화가 있었냐면요. 사람이 사람을 먹는 걸 뭐라고 하는 거지? 식인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거기에서 이제 남자들이 나가서 강하잖아. 막 활을 가가지고 우가우가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막 이렇게 빨간 거 막 이렇게 묻히고 가가지고 뭐를 해? 화살을 딱 쏴가지고 뭐를 해? 막 뭔가를 잡아오잖아. 사냥을 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먹잖아. 근데 걔네들을 이제 먹는데 이제 남자들은 맨날 위험한 곳에 가서 사냥을 해야 되니까 우선적으로 남자들이 먼저 먹는 거야. 그러면 호랑이를 한 마리 잡아왔는데 거기에 부족이 한 300명이야. 한 마리 갖고 300명이 먹겠니? 남자들이 이렇게 막 좋은데 먹고 나면 되게 쬐끔 남잖아. 쬐끔 남으니까 그 남는 거를 막 이렇게 갈고 뭐 해서 이렇게 먹어야지 단백질 섭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이나 여자애들한테는 그게 잘 오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 어린애들이나 여자한테서 그러한 광우병 증상 같은 것들이 더 많이 나타나더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 관찰을 한 거야. 근데 어떤 식문화가 있었냐면 장례 문화가 있었던 거야. 장례 문화가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 우리는 묻지. 근데 그걸 태워. 걔네들 막 우가우가 하면서 신들에게 갓을 이렇게 하면서 저 후생에서 이렇게 막 다 하면서 우가우가 막 하면서 이렇게 장례를 해. 그리고선 걔네를 태운 거야. 태우면 그게 어떻게 돼? 다 타지. 타는데 그 탄 고기를 사람 고기를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사람들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토테미즘? 뭐 이러한 어떤 미신 같은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뭐 좋은데 가는 극락으로 가는 뭐 길일 수도 있으니까 그거 문화는 그런 문화인데 먹는 순서가 있었어. 뭐냐? 그 사람들이 이걸 알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남자들은 생고기 같은 걸 막 먹잖아요. 그러니까 단백질 섭취가 충분하잖아. 애기들이나 여자들까지는 안 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우선순위로 그런 것들을 못 먹었던 사람들에게 우선순위로 나눠준다고 더 좋은 의미였던 것 같아. 그랬더니 걔네들이 먼저 그런 걸 먹는 거야. 그래서 섭취량이 더 많은 여자나 아동에게서 그런 병들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났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은 척추동물상에서 그냥 변형 프라이온을 섭취했을 때 일어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거죠. 책 좀 읽어. 뭐가? 이거는 네. 태워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광우병이 걸린 소는 있잖아. 우리가 지글지글 구워 먹으면 괜찮겠지. 바이러스 이렇게 뜨거운 데서 먹으면 괜찮잖아. 구워 먹으면 괜찮잖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바이러스는 70도에 죽지만 변형 프라이온은 고온에도 그냥 변형된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알겠어? 먹으면 안 돼. 우리 정리 한번 해볼게요. 병원체. 우리 병원체 지금 5가지 배웠어요. 뭐뭐 배웠어? 세균. 또 뭐 배웠지? 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바이러스. 또 뭐 배웠지? 좀 외워라 좀. 원생, 생물. 또 뭐 배웠니? 곰팡이. 또 뭐 배웠니? 프라이온. 프라이 아니요. 프라이온이요. 다영아 프라이 이렇게 쓰면 안 돼야. 핵. 얘 없지? 얘도 어때? 없지? 얘는 있다?
얘도 있지? 얘 있어 없어? 없지. 오케이? 그 다음에 세포막. 얘 있지? 세포구조. 얘 있어 없어? 없지. 얘는 있겠지? 얘도 있겠지? 얘는 있어 없어? 없지. 얘가 써? 다음에 이제 핵산. 핵산은 뭐요? DNA 그냥 RNA 유전물질이야. 얘 있지? 얘도 있지? 얘도 있지? 얘도 있다? 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단백질 결정체니까. 단백질이니까. 다음에 단백질. 단백질은 모든 것에 다 분포를 하겠지. 알겠어? 그 다음에 효소. 세균. 있지? 세포니까. 바이러스 없지? 얘 있고 얘 있고 얘는 없어. 그쵸? 그 다음에 세포벽. 효소, 원핵 생물인 세균은 있다 했지? 얘 생물 아니니까 없지? 원생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 알겠어? 그 다음 곰팡이는 있고 얘는 없을 것이요. 알겠습니까? 이러한 특징들을 외워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좀 편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방어할 건데 방어하기 전에 조금 내가 원래 쉬지 않는 스타일인데 5분만 쉬겠다. 볼게요. 방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이겼어? 방어를 크게 두 가지로 어떻게 나누냐면 첫 번째 비특이적인 방어와 쟤 저기가 있어. 어쩐지. 쟤 일로 데리고 와야지. 두 번째는 특이적 방어. 이렇게 나눠요. 오케이? 비특이적인 방어를 우리는 1차 방어 이렇게 표현하고 특이적 방어를 우리는 2차 방어 생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유잼이지. 노잼이 아니라 유잼. 알겠습니까? 비특이적인 방어는 1차 방어라고 그래서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외부 방어. 그 다음에 내부 방어.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1차 방어, 비특이적인 방어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여기 좀 볼까? 좀 이따 써. 쓸 시간 준다고. 집중. 봐, 비특이적인 방어는 1차 방어라고 하는데 얘는 병원체의 종류는 무관. 바이러스가 들어오든 세균이 들어오든 뭐 원생 생물에 의해서 뭐 매개체가 되든 뭐 상관없어. 병원체의 종류는 무관한 거야. 병원체의 종류는 무관하게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 동일한 방식으로 방어작용이 일어날 거야. 병원체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동일한 방식으로 방어 기작이 작용되는 거다. 그리고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몸 전체에서 이루어지거든요. 넓은 범위에서 방어작용을 하게 된다. 우리 몸 전체에서.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1차 방어, 비특이적인 방어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1차 방어, 비특이적인 방어를 다시 외적 방어와 외부 방어와 내적 방어로 나눌 수 있는데 외부 방어에는 뭐냐면 피부. 피부가 내 몸으로 병원체가 안 들어오게끔 해주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눈 같은데 이렇게 끈적끈적한 액체 물질이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점막. 알겠어? 그 다음에 세 번째 분비물, 콧물, 눈물 뭐 할 것 없이 지금 선생님도 알러지 때문에 지금 막 코맹맹이 소리 나고 막 이러는데 이러한 분비물 요런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일단 병원체가 내 몸으로 안 들어오게끔 해주는 장벽. 이걸 우리가 외적 방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단 들어왔어. 들어오면 그 병원체를 어떻게 또 킬해야 되겠지. 그 방법은 내적 방어라고 하는데
뭐가 있느냐? 식균 작용과 염증 작용, 염증 반응. 이 두 가지가 있어. 식균 작용은 누가 해? 백혈구가 하죠. 우리 몸에 백혈구는 엄청 많아요. 대식세포, 호중성 백혈구, 산성 백혈구, 염기성 백혈구 엄청 많거든? 림프구까지. 그 중에서 대표적인 백혈구인데 각종 백혈구들이 해. 그 중에서 우리는 대식세포를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식균 작용하면 대식세포. 아시겠어? 그 다음에 우리가 염증이 일어날 수 있죠? 이해갔습니까? 염증 반응. 이런 것들이 내적 방어에 해당하게 돼. 알겠어? 그러면 염증 반응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우리가 피부에 상처가 나잖아? 이해갔니? 그럼 피부가 이렇게 손상을 입지? 그러면 피부 세포에 보면 뭐가 있냐면 비만세포가 있어. 현미경으로 보면 뚱땡이처럼 보인다 그래서 비만세포거든? 이 비만세포는 있잖아. 백혈구의 한 종류야. 알겠어? 그러면 상처가 나면 비만세포가 얘가 상처가 났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 그래서 비만세포에서 히스타민을 분비시켜. 근데 이 히스타민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히스타민은 우리 백혈구는 어디 있어 보통? 백혈구는 구딘이란 말이야. 남을 막 죽이는 애. 그 백혈구는 어디에 있어? 혈액에 있지.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 상처가 났지. 그러면 그 상처가 입은 조직으로 백혈구가 혈액에서 이렇게 짜잔 하고 나가야 돼. 근데 그 혈관벽을 백혈구가 이렇게 뚫고 나가야 되는데 못 뚫는 거야. 잘 못 뚫어. 그럼 혈관벽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 조금 느슨해져야지만 백혈구가 쑥쑥 나가겠지. 그래서 히스타민이 혈관을 확장시키는 특징이 있어. 이해갔니? 그러면 비만세포에서 히스타민이 분비돼서 혈관이 확장되면 백혈구가 투과가 잘 돼. 그럼 백혈구가 상처 부위로 가겠지. 그럼 거기서 적군하고 뭐 하겠어? 병원체하고. 겁나 싸우겠지. 전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염증 나면 여기가 이렇게 주변이 어때? 되게 아프잖아. 여드름 이렇게 곪기 전에 겁나 아프잖아. 여기 땡땡해졌을 때. 그치? 이 백혈구가 가가지고 막 열나 싸우고 있는 거야 지금. 이해갔니? 그럼 이제 싸움이 끝났어. 싸움이 끝나면 거기에 뭐가 있어? 병원체의 시체도 있을 것이고 병원균에 또 이 백혈구들이 싸우다가 전사한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시체들이 있겠지. 그 시체들이 거기 안에 뭐에 있어? 이렇게 남아있게 되는 거야. 그게 뭐가 되는 거야? 고름이 되는 거야. 염증, 고름. 그래서 톡 터트리면 고름이 콕 나오지. 그 고름 속에는 나의 백혈구가 있구나. 나의 백혈구의 안녕 이렇게 해줘. 여드름 짜고 나서 이렇게 찌끄쓰면서 어떻게 콕 짜고 백혈구야 잘 가. 고마워. 나를 지켜줘서 이렇게 한마디씩 하라고. 알겠습니까? 그러한 백혈구가 투과되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아시겠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이때 나오는 이 고름이 백혈구 시체요. 백혈구와 병원체의 시체? 뭐 전사자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요런 걸 우리가 비특이적인 면역이라고 비특이적인 방어라고 할 거야. 알겠어? 이해했어? 그 다음에 2차 방어를 우리가 특이적 방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 특이적 방어. 이거는 1차 방어는 균이 들어오면 삐요삐요 바로 나타나는 거야. 근데 2차 방어는 뭐라 그랬냐면 특이적 방어라 그래서 특정 균만 잡아. 특정 균만 잡아야 되니까 그 특정 균을 인식해야 돼. 내 몸뚱아리가. A라는 균이 들어왔구나. 이거를 인식하는데 한 7일, 8일 걸려. 그럼 7일, 8일을 우리가 뭐라 그래? 시름시름 알아가는 잠복기라고 하는 거죠. 이해갔습니까? 그 시름시름 앓다가 이제 얘를 인식하지. 그럼 삐용삐용 이제 2차 방어하는 애들이 나타나. 걔가 뭐냐? 조금 이따 배울 림프구야. 그런 림프구들에 의해서 뭘 만들게 되느냐? 항체를 만들게 되는 거야. 아시겠니? 이렇게 해서 어떠한 특정 균만 작용하는, 특정 균에만 작용하는 걸 우리가 특이적 방어라고 한다. 그래서 얘는 첫 번째 병원체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이루어져. 됐습니까? A라는 항원을 인식한 림프구들은 A만, B를 인식한 애들은 B만 이런 식으로. 아시겠어? 그 다음에 병원체의 종류를 인식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 인식하는데. 그래서 바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특이적 방어를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눠.
하나는 독성 T 림프구에 의한 세포성 면역과 하나는 B 림프구에 의해서 항체를 만드는 거. 우리 들어봤지 항체. 이러한 항체에 의한 체액성 면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세포성 면역과 또 체액성 면역을 설명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요거 우선 위에다가 정리해 주세요. 뭐? 야, 그런 도둑놈 심보랑 강도 심보 이런 거는 있잖아. 인생을 망치는 길이야. 항상 최선을 다해서. 그건 심보야, 심보. 야, 39쪽 펴. 1차 방어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갑니다. 보이십니까? 1차 방어, 비특이적인 면역, 병원체의 종류를 구별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얘는 이전 감염 여부와 상관이 없어요. 선천적 면역입니다. 39쪽입니다. 그 맨 위에 비특이적인 면역이면서 선천적 면역에 해당합니다. 피부, 점액, 백혈구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1번, 표현의 방어벽을 보면 피부, 병원체를 물리적으로 차단해 줍니다. 점막, 눈, 코, 소화관, 호흡기 표면을 덮고 있는데 점액에는 라이소자임이 있대요. 다음에 이 라이소자임이 그런 병원체들을 죽여요. 알겠어? 살균 소독, 뭐 이렇게 살균하는 역할을 해요. 균을 죽이는 역할. 분비물, 눈물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야. 이 눈물 속에도 라이소자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땀. 땀은 세균의 생장을 억제할 수 있는 물질이 존재를 하는데요. 땀 속에도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내가 기억이 안 나니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번 위산, 강한 산성. 그래서 병원체가 내가 음식물과 함께 먹었어도 위산에 의해서 제거가 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다음에 내부 방어. 내부 방어는 식균 작용과 염증 반응이 있는데요. 식균 작용에는 아까 전에 대표적인 식균 작용을 하는 백혈구 하나 외우라고 했지? 걔가 누구라고 그랬어? 대식세포라고! 히스타민은 비만세포, 뚱땡이 세포가 분비한다고! 가만히 있었어야지. 됐지? 대시 가르쳐줘 유라. 희연아 가르쳐줘. 대식세포. 대식세포가 균을 삼켜 병원체를 제거. 어떻게? 여기 잘 봐. 여기 잘 봐. 여기 예준이 균이 들어왔어. 알겠어? 예준이 균이야. 그럼 내 몸에 예준이 균이 들어오면 여기에 있는 대식세포가 얘를 뭐해? 먹어. 이겼어? 이렇게 모아서 먹어서 얘를 쪼가리네. 그러면 예준이 세균이 어떻게 돼? 다 쪼가리가 나. 그럼 소화를 시키는 거야. 분해를 시키는 거야. 알겠어? 여기에는 그 가수분해 효소가 되게 많아요. 백혈구에는. 그 분해 효소를 이용해서 이 균을 다 쪼가리네. 이렇게 다 난도질을 시켜놓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너덜너덜해지겠지 균이. 그럼 그 균이 작용을 해? 못해? 못해. 예준이균은 쪽도 못 쓰는 거야. 알겠어? 이게 대식세포가 하는 뭐가 되는 거야? 식균 작용이 되는 거야. 근데 있잖아. 이 대식세포가 여기서부터가 중요해. 여기서부터 반짝하고 들어야 돼. 대식세포가 먹고 소화를 탁 시키고 식균 작용을 하고 배 두들기고 있다가 대식세포가 얘네들의 병원체 예준이균이야. 예준이균의 조각들을 자기 이렇게 표면 대식세포의 표면에다가 이렇게 나 예준이균을 잡아먹었어 라고 이렇게 소문을 내. 알겠어? 그럼 이렇게 소문을 내면
또 다른 백혈구가 올 거야. 이거 조금 이따 다시 배울 거야. 아까 전에 대식세포가 식균 제공하는 대표적인 예라고 했지? 이해갔어? 그런데 또 다른 백혈구 중에 어떤 백혈구가 있냐면 보조 T 림프구. 요거 림프구 배울 거야. 보조 T 림프구라는 애가 있어. 보조 T 림프구를 주변에서 이제 보조 T 림프구가 쟤 뭐 예준이균을 잡아먹었구나 하고 얘가 어떤 균인지를 보려고 가서 이렇게 붙어서 예준이균은 어떤 균이야 이렇게 하고 보조 T 림프구가 가서 봐. 그러면 보조 T 림프구가 예준이균은 이러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구나. 공부시키면 공부를 잘하는데 공부를 안 시키면 공부를 더럽게 안 하는구나. 그리고 잠을 엄청나게 많이 자빠져 자는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정보를 싸라라라락 해가지고 보조 T 림프구가 다 이렇게 흡수를 해. 그리고선 보조 T 림프구가 딱 떨어져 나와. 우리 보조 T 림프구는 예준이균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 그치? 그러면 이 보조 T 림프구가 있잖아. 독성 T 림프구라는 애한테 까발려. 그럼 보조 T 림프구가 독성 T 림프구한테 야 예준이균이라는 애는 있잖아. 자빠져서 맨날 잠만 자고 공부를 별로 안 해서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막 그 모든 정보, 균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독성 T 림프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활성을 해. 예준이균은 나쁜 거구나. 그러면 이 독성 T 림프구가 그 예준이균에 대해서 생각을 했단 말이야. 이런 균이구나. 그런데 독성 T 림프구가 우리 온몸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예준이균에 감염된 세포가 있는 거야. 나의 세포. 아쉽지만 너는 죽여야 되겠다 하면서 이 예준이 세포에 감염된 세포를 독성 T 림프구가 먹어. 독성 T 림프구에 예준이 세포가 감염된 세포가 들어와. 그래서 독성 T 림프구가 백혈구라고 그랬지. 똑같이 식균을 시켜가지고 얘를 막 이렇게 제거해. 그러면 내 몸에서 그 예준이균에 감염된 세포들은 이 독성 T 림프구 킬러 세포야. 얘에 의해서 다 난도질 당해서 죽는 거야. 알겠어? 근데 얘 혼자만은 이렇게 A라는 예준이균에 감염된 세포를 또는 예준이균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 조금 있다가 보조 T 림프구가 독성 T 림프구한테만 까발리는 게 아니라 B 림프구라는 애가 있거든? B 림프구도 일종의 백혈구야.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이 B 림프구한테 뭐해? 까발려. 야, 내가 독성 T 림프구한테 예준이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너한테도 얘기해줄게. 그러면서 보조 T 림프구한테도 나블라블라블라 해. 그럼 보조 T 림프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 그럼 걔가 죽이러 갔으니까 나는 또 다른 방법으로 걔를 죽여야 되겠다. 예준이균을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이 B 림프구가 분화를 해. 분화를 한다는 건 뭐냐면 세포 분열을 한다는 얘기야. 그럼 이렇게 하나가 두 개로 이렇게 쪼개지겠지? 이겼어? 두 개로 쪼개지면 하나는 뭐가 되느냐? 공장을 만들어. 공장을 뭐라고 하느냐? 형질세포라고 그래. 그러면 이 형질세포에서 어떤 일을 벌어지느냐? 예준이균하고 싸울 수 있는 클론들을 만들어. 그 클론이 뭐야? 항체. 이겼어? 군인을 만드는 거야. 이해갔니? 그래서 이 형질세포에서 예준이균에 대한 A 항원에 대한 항체를 생성시켜. 이해갔니? 그러면 이 항체가 이제 예준이균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는 거야. 근데 이 항체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어? 예준이균밖에 몰라. 그래서 예준이균만 쫓아다녀. 근데 희연이균이 들어왔거든? 근데 이 항체가 희연이균한테는 가서 찝쩍도 못 거려. 왜? 관심이 없어, 걔한테는. 그냥 이 항체는 예준이균만 쫓아다니는 거야. 그러면 희연이균에 대한 정보가 또 와야 되겠지. 그럼 이제 희연이 항체가 생기면 희연이균한테만 다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얘가 대단한 애야. 어떤 애느냐? 마음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 예준이균을. 엄청. 얘도 나처럼 무심천이야. 그래서 기억세포를 저장시켜놔. 이해갔니? 그래서 예준이균이 우리 몸에 다시 한번 들어와. 그러면 마음속에 기억됐던 기억세포가 다시 분화를 하면서 형질세포가 바로 돼. 그래서 항체의 생성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2차 방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보통 특이적인 면역 반응이라고 하게 되는 거야. 알겠니?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2차 방어. 특이적인 면역. 특정 병원체만, 거기에 특정 병원체만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걸 얘기하는데 후천적 면역의
작용을 하는 겁니다. 후천적 면역. 그래서 기억작용이 있기 때문에 재감염에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네, 거기 2차 방어에 써야죠. 특이적 면역. 그 다음에 후천적 면역. 그러면 거기서 보자. 이 2차 방어에는 누가 중요한 역할을 해? 림프구가 중요한 역할을 해. 이해갔니? 거기 림프구 봅시다. 림프구와 항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림프구는 백혈구의 일종이에요. 오케이? 그럼 림프구는 2차 방어를 하는 애들이 림프구인 거고 1차 방어를 하는 백혈구는 대식세포인 거야. 그걸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그러면 백혈구의 일종인 림프구는 B림프구와 무슨 림프구가 있어? T림프구가 있대. 그러면 림프구는 다 백혈구라 그랬지? 우리 몸뚱아리에서 백혈구는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백혈병인 사람들이 뭐를 해야 돼? 백혈병인 사람들 뭐해? 척수를 해? 골수 이식하잖아. 그러면 골수 이식하잖아. 골수. 뼈. 골수. 골수라는 뼈를 이식해요. 됐어? 알겠어? 척수신경의 하나인 골수를 이식하는 건데 그러면 림프구는 다 어디서 생성되겠어? 골수에서 생성되겠지? 그럼 선생님 대식세포는 어디서 생성돼요? 걔도 백혈구잖아. 그럼 어디서 생성되겠어? 골수. 모든 백혈구들은 다 골수에서 생성이 되는 거야. 근데 백혈구는 있잖아. 짜잔! 태어났어. 우리 백혈구가 태어났네. 너는 식균작용을 하니까 빨리 가서 식균작용을 해라. 이렇게 하면 식균작용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니네들이 응애 하고 태어났는데 야 가가지고 1인분 해와라.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니네들을 뭐 해야 돼? 키워야 되잖아. 백혈구도 마찬가지야. 골수에서 짜잔 하고 태어났지. 얘네들이 짜잔 하고 태어났을 때 바로 기능을 해? 못해? 못해. 뭐 해야 돼? 성숙을 시켜야 돼. 성장을. 그 성장을 시키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T림프구냐 B림프구냐로 나눌 수 있는 거야. 알겠어? 그럼 T림프구는 B림프구는 골수에서 생성이 돼서 골수에서 성숙을 하는 것이 특징이야. 골수에서 짜잔 항체를 만드는 B림프구까지 성숙하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근데 T림프구는 골수에서 생성이 됐지? 근데 어디서 성숙을 하느냐? 가슴샘에서 성숙해. 흉샘 또는 가슴샘. 여기 있죠, 여기. 여기 겨드랑이 있는데 여기서 성숙을 한대요. 됐어? 근데 T림프구는 B림프구는 한 종류거든? 근데 T림프구는 또 두 종류야. 어떤 애? 라불라불거리는 보조 T림프구와 킬러, 완전. 칼 들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죽이는, 자기하고 관련된 거 다 죽이는 독성 T림프구.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됐어? 보조 T림프구와 독성 T림프구 두 종류가 있다. 됐어? 그럼 B림프구는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어? 아까 전에. B림프구는 뭘 만든다 그랬어? 아까 뭐 했는데 여기 있잖아. 뭘 만들어? 항체를 생성하는 것이 특징이야. B림프구의 역할은 항체 생성이야. 그러면 항체랑 항원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보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항원이 뭐요? 병원체. 우리 지금까지 배운 거. 세균, 바이러스 뭐 이런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을 다 토털어서 항원이라고 할 거야. 그 다음에 항체는 그럼 뭔가 되는 거냐? 우리 몸에서 항원을 제거할 수 있는 애. 이런 애죠. 그래서 면역 단백질의 한 종류야. 알겠니? 근데 항체는 이렇게 Y자 모양으로 생겼어. Y자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보면 여기가 항원 결정기야. 항체마다 항원 결정기를 가지고 있어. 근데 얘는 내가 이렇게 땡글땡글하게 항원 결정기를 그렸거든? 근데 이렇게 항체 자체는 다 Y자 모양이야. 이렇게 Y자 모양인데 여기는 항원 결정기의 모양이 요래. 항원 결정기의 모양이 같아 달라. 다르지? 이겼어? 그 이유는 이 항체가 항원하고 뭐하기 때문에? 결합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항원과 항체가 이렇게 결합해서 침전물이 돼. 침전물 뭔지 알지? 결합한 거. 침전물이 돼서 혈액에 녹아버려. 그렇게 해서 제거하는 방식이거든? 그럼 얘랑 결합을 해야 되는데
항원 결정기는 항원에 따라서 항체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항원 결정기가 다 다른 거야.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항원들이 결합을 하겠지. 여기는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생긴 항원들이 결합할 수 있겠지. 이해하셨어요? 여기에 이렇게 항원 결정기가 이렇게 뾰족해. 이렇게 뾰족한데 여기에 동글배기가 오면 결합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 이 뜻이 되는 거야. 이거 이해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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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항원과 항체는 특이적으로 지들끼리 맞는 애들끼리만 결합할 수 있어. 항원 항체의 특이성 때문에 그래. 알겠습니까? A라는 그러니까 예준이 항원은 예준이 항체, 예준이 항원에 대항하는 항체하고만 결합할 수 있다는 거야. 예준이 항원이 예준이 병원체가 희연이 항체하고는 결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뜻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세포성 면역과 지금 설명한 걸 가지고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을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어를 설명할 거야. 2차 방어라는 것은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지? 2차 방어라는 것은 특이적인 방어라고 그랬지? 특정 항원에 대해서만 반응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지금 A라는 균이 들어왔어. A라는 균이 들어왔을 때 신속하게 1차 방어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식균작용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질까? 어떤 세포에 의해서? 누구더라? 대식세포에 의해서 무슨 작용이 일어나? 식균작용이 일어나지.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거는 이건 무슨 반응을 한 거야? 1차 반응. 이거써 1차 방어. 특이적인 방어야? 비특이적인 방어야? 비특이적인 방어를 한 거야. 식균을 해서 얘를 제거했는데 이 A라는 항원 조각들을 나는 A라는 항원을 잡아먹었소 라고 하면서 대식세포가 제시를 해. 자기 표면에 제시를 하는 거야. 이해갔어? 그러면 그 주변에 있던 누가? 보조 T 림프구가 제시된 A를 뭐해? A 항원을 인식하게 되는 거지. 이해갔어? A 항원을 인식하면 이 보조 T 림프구가 누구를? 독성 T 림프구를 활성시켜. 누구를? 독성 T 림프구를. T 림프구는 백혈구의 한 종류라고 그랬지? 백혈구는 핵이 있어. 그럼 백혈구 자체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세포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핵이 있어. 파란색으로 염색이 돼. 김사액에 의해서. 그러면 독성 T 림프구를 얘가 활성을 시켜버렸네? 그럼 독성 T 림프구가 인식을 했잖아. 누구를 인식했어? A 항원을 인식했지. 그래서 얘는 A 항원에 A에 감염된 세포나 또는 A 항원 자체를 식균작용해서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럼 세포가 세포를 잡아먹는 걸 식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세포성 면역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조 T 림프구가 또 활성을 시켜줄 수 있어. 누구를 활성시켜줘? B 림프구를 활성시켜줘. 아까 B 림프구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 항체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B 림프구에서. 그럼 B 림프구가 항체를 만들려면 항체 공장을 만들어야 돼. 그 항체 공장을 분화해서 만들어. 분화라는 건 세포 분열의 한 종류야. 알겠어? 그러면 두 개의 세포를 만들지. 그 중에 세포 분열을 했으니까 하나의 세포가 두 개로 이렇게 쪼개졌을 거 아니야. 그 중에 하나는 형질세포라는 걸 만들어. 그럼 여기 형질세포는 공장이야. 그러면 A 항원에 대한 항체들을 막 만들어내. 얘는 항원 결정기가 A인 거야. 이겼어? 그럼 돌아다니다가 A 항원과 항체가 뭐를 할 수 있어? 결합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제거를 하게 되는 거야. 이해갔어? 그러면 항체는 그럼 마지막에 만들어지는 거야. 항상. 알겠니? 그러면 하나는 형질세포를 만든다면 B 림프구, 하나는 뭘 만들어요, 선생님? 하나는
기억세포를 만들어. 근데 중요한 게 기억세포도 백혈구야. 그럼 얘도 뭐가 돼야 돼? 핵이 있는 세포인 거야. 알겠어? 그러면 이 기억세포는 A 항원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 저장한 상태로 이렇게 남아있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항원, 항체가 결합하는 거, 항체는 어디에 떠다녀? 체액에, 우리의 혈액에 떠다니지.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체액성 면역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야. 그럼 선생님 지금 A라는 항원이 몇 번 들어왔어? 1차로 침입했지? 이해갔어? 이런 걸 우리가 1차 면역이라고 할 거야. 알겠어? 그런데 내가 다 나은 줄 알았어. 내가 A 항원에 다 나았어. 그리고 한 달 정도 있었는데 다시 A라는 항원이 또 들어간 거야. 아이고. 또 A라는 항원이 휘리릭 하고 또 들어갔어. A가. 내 몸으로 들어가면 대식세포가 식균작용하는 건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고요. 근데 A라는 애가 들어갔는데 이런 과정이 있기 전에 삐용삐용 기억세포가 나 쟤 어디서 봤는데? 바로 인식을 해. 그러면 기억세포도 세포라고 그랬지. 그럼 얘도 이제 A라는 애가 들어오면 세포 분열을 해. 그러면 또 2개의 세포로 나누어지지.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똑같이 형질세포로 만들어. 그럼 형질세포에서 A에 대한 항체가 막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A에 대한 항체가 겁나 막 만들어져서 나왔어. 그럼 A하고만 결합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무슨 세포로 다시 갖고 있어? 기억세포로 또 갖고 있는 거야. 그럼 파란 거는 까만 것이 일어났을 때 1차 면역일 때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쭈루루루루루 이렇게 와야 되지. 근데 파란 거 A가 재감염되면 바로 여기부터 기억세포가 그냥 분화해서 항체부터 만드는 거야. 그럼 항체의 생성 속도가 엄청나게 뭐해지겠어? 빨라지겠지? 그럼 더 빨리 가서 항원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면역이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간염주사 맞죠? 간염주사. 이해갔어? 이게 백신이거든? 요런 것들을 우리가 2차 면역이라고 하는데 이런 2차 면역을 하면 훨씬 더 항체의 생성 속도가 빠르고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바로 면역이 될 수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을 백신에 이용하는 거야. 이해갔어? 우리가 뭘 맞아? 얘들아. 난 맞았지. 뭘 맞아 우리? 10월 달쯤에. 독감을 맞잖아. 독감 백신 맞잖아. 독감 백신이라는 건 뭐냐면 백신은 아주 균을 약화시키는 거야. 균을 아주 약화시켜서 내 몸뚱아리에다 이렇게 넣어. 그래서 그 균이 너무나 약해졌기 때문에 있잖아. 내 몸에서 어떠한 나쁜 일을 할 수가 없는 균이 된 거야. 걔를 이렇게 넣어. 내 몸에서 넣으면 무슨 과정이 일어나? 까만 과정이 쫙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해갔어? 그 과정이 일어났어. 그럼 내 몸에는 그 독감균에 대한 뭘 갖게 돼? 기억세포를 갖게 되는 거지. 이해갔어? 그러다가 내가 저번에 12월 달에 뭐가 걸렸어? 선생님, 굉장히 아팠잖아. 개 아팠던 거 알지? 나 독감 걸렸잖아. 독감이 걸렸는데 내가 안 죽은 이유가 뭐냐? 왜 안 죽었어? 예방접종을 맞아서 그래. 왜? 내 몸에서 갑자기 기억세포가 막 뭐해? 활성을 하면서 형질세포로 변신을 한 거야. 어쩐지 안 죽고 한 이틀 만에 살아나더라고. 내가 독감 백신 때문에. 형질세포에서 막 이제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하면서 거기서 막 내 몸뚱아리에서 막 항체를 더 빨리 만들어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독감을 어떻게 싸우겠지. 그래서 내가 승리를 하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해갔어? 그래서 우리 간염주사 맞죠? 간염주사는 한 번 맞아, 3번 맞아? 간염주사는 3번 맞아. 왜 3번을 맞냐면 첫 번째 아주 약한 감염균을 집어넣어. 그럼 내 몸에서 간염 항체가 만들어지지. 그 다음에 조금 한 6개월 있다가 또 맞아. 그러면 2차 면역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많은 양의 항체가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그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억세포가 잘 만들어졌나 안 만들어졌나를 확인하는 거야. 3번을 한 6개월 후에 또 맞아. 그러면 더 빨리 만들어지겠지. 그럼 기억세포가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진짜로 간염균이 들어왔을 때는 있잖아. 내 몸에서 항체를 더 많은 양을 더 빨리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아프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 요런 것들이 백신이 되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이해하셨어요? 세포성, 체액성 이해하셨죠? 세포성은 독성 T 림프구에 의해서 공격하는 거, 식균작용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2차 방어에서.
체액성 면역은 항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지? 이해갔니? 그러면 우리 거기 빈칸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그럼 거기 보자. 지금 몇 시인데요? 진짜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 빈칸만 채우고 가자. 그럼 보자. 세포성 면역, 세포에 의한 방어작용인데 T 림프구가 관여를 해. 독성 T 림프구가 감염된 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거야. 오케이? 다음에 체액성 면역은 항체에 의한 방어작용인데 B 림프구가 관여를 한데 B 림프구가 보조 T 림프구의 도움을 받아서 항체를 생성하여서 항원을 제거하는 반응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럼 거기 봐봐. 우리가 여기 그래프, 거기 밑에 있는 그래프 볼게요. 그래프를 보면 여기 감염이 됐잖아. 처음에 항체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안 생기다가 한 7일 정도 지나니까 항체가 이렇게 생겼죠? 왜 그래? 까만 거야. 보조 T림프구가 인식해서, 대식세포가 얘를 제거하고 보조 T림프구가 인식해서 B림프구를 활성화시켜서 항체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잖아. 일주일 정도 잠복기라고 하죠. 그러한 잠복기가 있었던 거야. 근데 A라는 항원이 재침입하면 바로 항체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왜? 그때는 이 과정이 아니라 바로 기억세포의 분화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야. 알겠어? 그러면 1차 면역. 이것을 우리가 1차 면역이라고 하고 2차 면역은 뭐냐면 기억세포에 의해서 분화되는 걸 2차 면역이라고 할 거야. 1차 면역은 항원이 처음 체내로 들어왔을 때의 반응으로 항체의 생성 속도가 느리고 항체의 농도도 작습니다. 근데 2차 면역은 같은 항원이 다시 체내로 들어왔을 때의 반응으로 항체의 생성 속도가 빨라지며 항체의 농도도 높아집니다.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면역작용을 할 수 있는 건데 2차 반응이 빠른 이유는 뭐가 분화해서? 기억세포의 분화로 형질세포가 생성이 되고 항체를 생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기억세포가 분화하기 때문에 분화해서 항체를 만들기 때문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2차 반응이 빠른 이유 기억세포가 분화하여 빠르게 증식한다라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예방 백신 얘기했지? 예방 백신이라는 건 죽거나 약화시킨 항원을 주사해서 기억세포를 형성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다시 같은 병원체가 재침입하면 2차 면역이 일어나서 병원체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요거야. 알겠어? 요런 게 백신이야. 그럼 하나만 쓸게요. 요거 마지막. 요거까지 하면 다 거의 끝나요. 면역 결청. 이건 뭐냐면 면역 결청은 치료의 목적인 거야. 우리가 뱀에 물렸어. 뱀독이 들어왔어. 근데 그 독을 네 스스로가 헤쳐가라. 항체가 만들어질 때까지 일주일을 기다려라.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죽으라는 거밖에 더 돼? 그치? 그럴 때는 뭘 넣어줘야 돼? 치료제를 넣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치료제를 넣는 건 면역혈청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백신을 맞으면 약화된 균을 맞는 거니까 내 몸에서 기억세포가 생기지. 면역혈청은 기억세포 생성이 돼, 안 돼? 안 되는 게 특징이야. 알겠습니까? 됐어요? 숙제. 아, 못 끝냈네. 숙제는 45쪽까지. 다음 주에는 혈액형을 할 건데 기출픽도 있어. 조금 이따 그럼 가르쳐줄게. 기출픽은 76쪽부터 87페이지에 282번까지. 240번부터 282번까지. 282번. 40 몇 개밖에 안 돼.